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입니다.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즉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이 규정은 개공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하는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중에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최근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바닥면이 추가되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서식이 있어요. 이런 서식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즉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요. 또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보존하는 거예요.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할 필요가 없겠죠.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죠. 이러한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겁니다.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험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서명 및 날인이 맞는 표현이고 서명 또는 날인은 틀린 겁니다. 두 명의 개공이 공동 중개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 중개한 개공이 모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가 같은 거, 그리고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확인 설명서 서식 1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죠. 나머지 확인 설명서도 이렇게 기본, 세부,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즉 주거용 건축물 서식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기본 확인사항부터 살펴보면은 입지 조건 보세요.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km 안에 있는 비선호시설, 아무래도 주거지다 보니까 이런 비선호시설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세부 확인사항에서는 소방을 보세요. 소방 보시면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되어 있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 건축물에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주의할 점은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있는 사항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서 2번은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점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확인사항에서 입지 조건을 보시면은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에도 나와 있는 공통사항이죠.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해야 되는 교육시설, 그리고 판매 및 의료시설이 여긴 빠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가다 보니까 주거지보다는 교육이나 판매 및 의료, 이런 기능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의 소방을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였잖아요.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도배가 빠져 있어요. 상가다 보니까 주거지만큼 도배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도배는 빠져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3번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기본 확인사항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조건을 보시면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져 있었잖아요. 토지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주차장까지 빠져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로 갈수록 이런 입지 조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도 기본 확인사항 중에 하나죠. 다만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만 기재하는 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선호 시설은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만 나와요. 확인설명서 4번은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확인설명서 4번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에 입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입지 조건 대신에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상태, 그 밖에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4번 서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기억, 권리관계는 공통이죠. 니은, 비선호 시설은요.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만 해당하죠. 디귿, 거래 예정 금액도 공통이고요. 리을,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미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런 것들도 공통사항이겠죠. 따라서 공통으로 기재되는 것은 기억, 디귿, 미음이네요. 답은 3번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번 서식, 즉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여기에서 개공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기억,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아니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비주거용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확인 사항이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쵸?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합니다. 맞아요.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것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쵸? 딱 읽어만 봐도 얘는 기본 확인사항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이니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니귿이 옳고 답은 3번이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토지니까 3번 서식이 되겠죠. 여기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시면은 비선호시설의 유무,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만 기재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니까 맞죠. 일조량 등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거죠. 토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하죠. 토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도 기재하는 거 맞고요. 접근성 등 입지 조건도 토지에 기재하는 사항 맞습니다. 기재해야 될 사항이 모두 몇 개 있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답이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니까 1번이 답이네요. 2번 두 명의 개공이 공동 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 중개한 개공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공동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 중개한 개공이 모두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3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아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틀렸어요. 4번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중개보조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5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아니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만 보존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갑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2번 갑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번 갑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하고요.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이게 답입니다.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쵸? 이런 권리관계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죠. 틀렸어요. 2번 소공은 그 소속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능력 있으면 소공도 임원이 될 수 있죠. 이건 이중소속이 아니에요. 3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틀렸어요. 4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죠. 4번 답이에요. 5번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이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 매매하는데 토지이용 계획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쉽다.